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현지 시간 10일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준이 이달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인 상황이라 7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소수에 속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월러 이사는 최근 연준 내부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인물로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중입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 짚어봤듯 연준 인사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는 중인데요. 올해 투표권이 없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여전히 유효하고 9월 FOMC 회의가 다음 금리 인하 결정의 주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회성인지 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신중론을 펼치며 아직 금리 인하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복적인 관세 위협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시장에는 안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일함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물러선 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약화하면 트럼프는 힘든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이 20%의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면 나는 40%에서 50%의 확률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10일 11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상화폐의 천장이 뚫렸다고 환호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비트코인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성을 마련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회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갈 길을 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관세 서한을 보낸 나라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22개국으로 늘어났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뉴욕의 S&P 500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일단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은 되게 잠잠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별말 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뭐 미국 CPI도 있지만 뭐 코인 시장에서는 또 크립토 위크라 그래서 코인 관련 법안들이 또 일제히 처리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오늘보다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이슈 총 정리해보고 다음 주까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지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잘 체크해 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했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음봉으로 마감한 뒤에 오늘도 하락 중인 나스닥 선물인데요. 일단 주말을 앞두고 관망세와 함께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0.8%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개장이 다가오면서 그 하락폭은 좀 만회를 한 상태이고요. 10시 45분경에는 22,863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11시 2분경에는 22,970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0.23% 정도 하락 중인 22,9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더 힘을 내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이번 주 사실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 증시는 힘을 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이니까 네. 실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7월 한 말쯤 실적 시즌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심심한 한 2, 3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휴가 시즌이니까요. 휴가 시즌 전에 기관들은 팔 거 다 팔고 지금 메이저들이라고 하죠. 물량을 좀 받쳐주는 메이저들이 다 휴가를 이미 갈 예정인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우리 그 주식하고는 다르게 그냥 나스닥, S&P, 다우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 특정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량이 많은 미 증시 그 본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는 관건이 FOMC 회의록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쏘쏘했다 그렇게 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됩니다. 7월 달에 그 FOMC가 있죠. 8월 달은 잭슨 홀이 있긴 한데 FOMC 대비를 한다 그러면 물가 관련된 지표는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주 나오는 고용 지표를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뉴스 신문 통해서 아니면 뭐 너튜브 통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7월 달 그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죠. 그거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금리 관련해서는 뭐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들이란 말이죠. 실적들이 관세 영향을 이제 슬슬 받기 시작할 타이밍에 나오는 지표라서 좀 그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뭐 실적이 계속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제가 감히 들으면 뭐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관세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그러니까 PCI든 CPI든 PC이든 순간적으로 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되게 평온하게 보시겠지만 이 평온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뭐 반전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극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그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 이렇게 좀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때 뭔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올림픽 끝나고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별일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쳐들어가는 바람에 증시며 코인이며 막 곤두박질을 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냥 쏘쏘하겠지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CPI나 PPI 수치보다 좀 쇼킹하게 쇼킹하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예, 문제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봐왔던 건 그 관세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던 무역 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던 지표들을 봤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무역 전쟁, 무역 관세에 관련된 무역 관련된 이슈가 반영된 물가 지표들을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예측시도 별 문제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믿는 도끼 발등에 찍힐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막 그 갑자기 뭐 폭락할 수도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주가가 신고점에 와 있죠. 최고점을 올타임 하이라고 그러는데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위로 많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밑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5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5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를 이제 슬슬 물타기 하면서 받으시다가 한 번씩 급락이 나오면 막 500틱, 1000틱씩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물타기 좀 자제하실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황에서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갑자기 한 번씩 급락은 나오는 거니까요. 아마 어제 그제 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뭐 밑으로 빠지는 우리 공부방에서도 그랬는데 밑으로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 제가 딱 찝었던 그 자리가 최저점 자리였습니다. 어제도. 예, 그러면 이게 뭐 어제 얼마였죠? 그 90에서 900까지 빠졌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빠질 때마다 크게 빠집니다. 이건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락장에서도 이제 상승하나 싶을 정도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고 지금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에서도 이제 하락하나라고 싶을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엄청나죠. 레버리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한 틱당 가치가 거의 7,000원씩 하니까 나스닥이 100틱만 빠져도 70만 원. 예, 그럼 1000틱 빠지면 700만 원이죠. 한 계약 그냥 들고 있으면. 근데 거기다 물까지 타버리면 예, 완전히 그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다음 주 그 경제 캘린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경제 캘린더를 보면 일단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네, 화요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시면 네, 수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 가격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근원이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YOY를 보셔야죠. YOY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도표가 나옵니다. 제가 미리 클릭해놓는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표가 나오는데 그 파워포인트로 보도록 하시죠. 자, 파워포인트로 보면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이걸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CPI가 지금 쭉 내려오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모습. CPI도 마찬가지죠. CPI도 내려오다가 살짝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 지금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관건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내려간다면 밑으로 내려간다면 조금 더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파월이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뭐죠? 예, 바로 관세입니다. 무역 협상. 지금 8월 달에 미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장난을 좀 치고 있죠.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 일본이 선빵을 맞았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씩 받고는 있는데 거의 뭐 장난이죠. 뭐 이 정도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다 달라지고 또 뭐 협박, 위협을 가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남의 나라 정치에 좀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 뭐 브라질에 왜 관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본인 다 마음이죠. 본인 마음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또 증시도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 CPI가 지금 지난달에 여기였죠? 네, 2.8이었습니다. 근원이 2.8, 코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헤드라인이 지금 2.4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움직인다면 좀 밑으로 위로 움직인다면 큰 난색을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켜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상이 0.3이죠? 예, 근원 소비자 물가 YOY 여기 있네요. 예, 지난달에 2.8. 이번 달 아직 예측치가 안 나왔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좀 많이 튄다 그러면 많이 튈 수 있습니다. 많이 튄다 그러면 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달로 페드워치를 보시면
페드워치에는 7월 달은 무조건 93%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7월 달은 무조건 지금 동결이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현재 동결이고 지금 요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확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그리고 앞으로 9월 달 지금 보고 있는데요. 9월 달 잭슨 홀에서는 안 하는 거니까 9월 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여기 있고요. 9월 달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CPI가 올라가고 뭐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둘 다 올라간다 그러면 9월 달이 뭐 한 번 더 밀리겠죠. 10월 달로. 그리고 10월 달이 또 12월 달에 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혹자는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진짜 한 번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시장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실적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약 실적 발표 그 좀 중요한 그 빅세븐들 있죠. 빅세븐 실적 발표할 때 꼭 보시면서 매매하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오늘은 그냥 소소하게 마감을 할 것 같고 다음 주 화수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그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금리 변경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니만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 어떻게 또 어닝들이 잘 나오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또 수익 낼 수 있을지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 네,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하지만 네.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찝어드리면 우리 그 공부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표죠. 수치 조회 창에서 지금 보시면 고점이 0.15, 그다음에 저점이 마이너스 0.79 이거를 빼면 얼마죠? 89, 0.94죠. 그러면 1%대, 보통 1.0% 그리고 1.2% 다시 쓸게요. 1.0 그리고 1.2, 1.5 그리고 1.7 이 정도 선에서 한 번씩 쉬어갑니다. 이 정도 선에서 고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2%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를 하면 여기 지금 고점하고 저점의 차이입니다. 차이. 지금 0.9니까 1%면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제가 엑셀이 없어서 계산을 못 하는데 저점 대비해서 1%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1.2% 지금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저께도 보면 어저께는 지금 여기죠. 여기. 어저께는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0.67 그러면 7, 8, 7. 어제는 얼마죠? 0.82% 정도 움직인 겁니다. 1%가 채 안 되죠. 왜냐하면 고점이니까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슈가 필요하죠. 동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뭐 오늘은 딱히 뭐 그 빅세븐 중에서 이 실적 발표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소소하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주저앉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어제 고점이 지금 110이죠. 112에서 살짝 만약에 간다 그러면 2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살짝 갱신하는 정도 수준에서 또 한 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주가는 그 이미 실현된 것들은 다 지난 얘기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주가인데 지금 뭐 꿈이 딱히 없죠. 금리라도 물 건너 갔겠다. 오늘 지표도 없겠다. 트럼프가 뭐 좋은 말 해주면 다행인데 좋은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죠. 한 마디씩 뱉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좀 급락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밑으로 나락을 간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크게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크게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정도 선, 여기죠? 이 정도 선에서 한 930이죠? 930. 이 파란 선이 960틱에 152평선입니다. 이거 뭐 다들 잘 안 쓰시는데 꽤 잘 맞습니다. 네, 930.
22,930, 22,930쯤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935 정도가 되겠네요. 935 살짝 올라갔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음은 한 달이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 매수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입니다. 움직이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진다 그러면 여기죠. 이 자리가 음은 하단인 거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서 이쪽에서 빠진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죠. 예, 915, 917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현재 915 정도가 되겠네요. 예, 915, 예, 여기가 됩니다. 우측으로 민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셔야 되겠죠. 예, 만약 이런 부분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 오셔서 직접 보시면서 예, 매매에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예, 여기죠. 935 또는 915쯤에서 예, 만약 이게 옆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죠? 네, 얼마죠? 895죠? 895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옆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떨어지면 915고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895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상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위로 좀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좀 받으시는 게 오늘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 없이 고점을 경신한 상태에서 현재 경계감이 굉장히 높은 미국 시장인데 이럴 때에는 많이 증시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매매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은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960틱에 150일 이평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과 함께 또 기술적인 타점도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5시경 IEA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올해 원유 수요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둔화됐다는 소식에 5시 54분경에는 66.5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44분경에는 67.92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92% 정도 급등 중인 67.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 그리고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근데 왜 매수일까요, 오늘? 별 이슈가 없습니다. 네, 이슈가 없고 그리고 예, 그냥 조정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박스 치고 있죠. 네, 별 큰 내용도 없기 때문에 박스 그냥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구름도 예, 박스 치게 생겼죠.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아까 파란색 보셨죠? 67.55 이 정도에서 매수 한번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보수적으로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죠? 네, 기준선 자리입니다. 67.20 정도 여기서 좀 매수를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요즘 그 뭐 국제 정세 보시면 후티 반군이 좀 많이 좀 뭐라 할까요? 좀 나댄다고 해야 되나요? 네. 나대고 있죠. 네, 지금 그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 만약 그 상황에서 만약 원유 시설이나 타격을 입는다면 타격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아랍권 국가니까 다 잘 지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네, 만약 거기 타격을 입는다면 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좀 거기에 지금 물동량이 좀 꽤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한번 어젠가에 그제 한번 타격을 입었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격이 입는다면 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니까 위로 올라오면 이쯤에서 한 매도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를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68.90, 예, 95 정도, 90 정도 되겠네요. 90 이쯤에서 예, 매도를 한번 쳐보실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여기 밀리면 한 2, 30티 한 25티 밀리면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69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지정학적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잘 체크하면서 매매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은 매수와 매도 타점 다 주셨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67.56이나 67.20달러 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도는 68.90에서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관세와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법안 통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오늘 금 선물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에 쭉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40분경에는 3,371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5% 정도 상승 중인 3,3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골드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은 왜 매수일까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로 튀기는 튀죠.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예, 오늘 이게 되게 에러가 많이 나네요. 예, 펜이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지금 튀고 있어요. 튈 때마다 이슈라는 게 있었고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골드가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딱히 없죠. 네, 뭐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또 그게 또 안정되면 또 내려오고 큰 의미로 큰 범위로 본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3,400 근처죠. 3,4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맥시멈으로 간다 그러면 요 정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 차트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요 정도. 이 정도가 3,478. 그러니까 한마디로 3,500은 살짝 못 간다는 얘기죠. 3,500을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이 구름대를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 양은 하단이죠. 이 구름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3,400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매수 자리가 여기 긴선 자리죠. 3363입니다. 3363. 이 자리가 가장 빠른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3363 여기가 가장 빠른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리는 고점 부분이죠. 오늘 지금 고점이 3371이니까 고점이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 20티 밀리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자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양운 하단 지금 여기 지금은 3347이고 이 만약에 캔들이 우측으로 밀린다 그러면 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캔들이 우측으로 밀면 그때 당시에 양운 하단은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지리 저항선이죠. 이평선들. 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저항은 뭐 추세선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평선 저항, 아니면 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구름대 저항 이런 것들, 지리 저항선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저항은 여기 보시면 요 자리, 이런 자리들이죠. 한 번씩 와서 부딪히면 튀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를 보시면 지금 지형 지물이 없죠. 여기 밑에 뭐 구름대 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평선 굵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 한마디로 저기 가면 좀 싸니까 좀 이렇게 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지저항을 그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으시겠지만 가장 좋은 건 여기 있는 보조 지표들을 싹 다 없애고 이렇게 캔들로만 지지저항을 그으신 다음에 거기다 보조 지표를 입혀서 보조 지표에 예를 들면 만약 이런 자리에서 걸렸다. 걸렸다 그러면 이게 이평선으로 걸린 건지 아니면 뭐 구름대로 걸린 건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한 번씩 내려오면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요 자리죠? 이평선 맞고 튄 자리들은 이평선이 있으니까 맞고 튄 거지. 만약 이평선이 없었다 그러면 더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패턴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이제 연보라색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이 핑크색 기준선입니다. 일목기준표의 기준선. 요걸 맞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전환선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긴선 지지받으러 내려왔죠. 그래서 이 긴선 지지는 이제 고점 라인이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만약 밀린다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죠. 네, 손익비를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한 20팅 밀리면 나오셨다가 네, 여기 구름대 하단에서 다시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려가서 물 타지 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납니다. 매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손절도 좀 적절히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밀린 거니까. 아니면 이평선 한 5개 그어놓고 도레미파로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5이평선, 20이평선, 60이평선, 120이평선, 240이평선 여기마다 다 정별이라고 매수를 받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초보실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배운다기보다 이렇게 눈여겨로 봤었죠. 주식은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크다 그랬죠. 레버리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생은 원금 초과 손실이 다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단일호가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이 두 자리가 헷갈린다. 한 번 정도는 그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번 돈만 까먹는 게 아니라 번 돈 이상으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 값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조심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3,500을 넘는 건 좀 어려워 보이지만 3,400 돌파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3,363달러 선에서 매수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는 구름대 양운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이제 다음 주 가상자산 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껏 꼭 그럴 때 찬물이 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다들 크립토 업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트럼프가 안 됐으면, 차라리 트럼프가 안 됐으면 비트코인은 모르겠고 알트코인은 이 정도까지 박살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맨날 뻥카만 치고 맨날 지 코인만 팔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죠. 지금 트럼프 가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트럼프 뭐 할 거 없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탄핵한다고 난릴 텐데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뭐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고, 다음 주가 크립토 위크라고 합니다. 크립토 관련된 코인 관련된 법안들을 일제히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근데 꼭 지금 한 최근 몇 달이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꼭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우리 미증시도 그렇지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그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고운 말도 아니고 뭐꼭 방해하는 말. 차트 잠깐 볼까요, 우리?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큰 거래소니까요. 지금 일봉 아까 우리 계속 이거 봤었죠? 이거 보고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들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너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여기서 쇼츠라 그랬거든요. 다들 여기 쇼츠라 그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왜냐면 이게 추세선이거든요. 이 박스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 그은 지가 얼마나 됐죠? 한 달 됐나요? 한 달, 네, 한 달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날짜를 보니까 한 달 넘었죠. 이거 6월이니까.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도 여기서 쇼치라 그랬습니다. 가성비 좋다고. 근데 어떻게 됐죠?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물려 있거나 물 탔거나, 그러니까 물려서 물 탔거나 아니면 손절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일봉을 볼 게 없습니다. 왜냐면 올타임 하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쪼개서 봐야죠. 1시간 단위로 쪼개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1시간 단위도 의미가 없죠. 네, 그럼 15분 단위로 쪼개서 봐야 되고 아니면 1분, 5분 단위, 3분 단위, 1분 단위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됩니다. 의미 없죠, 별로? 별로 의미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없냐면 1분봉의 지지 때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아니면 샷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시간 순서가 이쪽으로 갈수록 지지대가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단타를 못 치겠어 하시면 여기 15분이나 1시간 봉 정도에서 15분은 일단 밀렸죠.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입니다. 밀렸죠? 그럼 지금 15분의 그 기준선은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럼 내려올 때 1시간 봉이 지금 이쯤 됩니다. 14,650. 이쯤에서 매수를 받으실 분은 이쯤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얘야말로 나스닥은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지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네, 분위기입니다. 완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통화량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유동성 베이스 위에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전쟁 났을 때 가장 먼저 빠진 게 코인이죠. 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된 것도 코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올라가는 기조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그러니까 매도 치다가 선물하시는 분들 난리 날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적당한 자리에서 매수 받아보실 거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어디까지 갈 거 아니야? 그걸 알았으면 제가 지금 한 10배나 100배 롱을 쳤겠죠? 그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크립토 위크 좋아 보이지만 조심하셔라. 이제껏 트럼프가 그러니까 취임한 이래로 코인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때마다 조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 참고하셔서 궁금하다. 그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설명 또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에 너무 기대를 걸기보다는 조심하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또 기회를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인과 관련해서도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신박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게 신박한 건가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다 보면 보통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거를 잡아주는 걸로 볼린저 밴드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허생공방 같은 경우에는 추세형 지표 ADX나 BWI를 쓰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뭐랄까 꼭 영매매는 물립니다. 한마디로 한 10번 중에 9번 그러니까 수익을 내다가 꼭 한 번 물려가지고 뭐 벌어놓은 건 둘째치고 더 까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볼린저 밴드 매매. 내가 손절 자신 없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볼린저 밴드 매매입니다.
여러분도 볼린저 밴드 매매 괜찮죠? 예. 그 표준 편차가 2죠. 22평선 주변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예, 위아래로 이 표준 편차 2만큼 예, 거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95.4%. 그리고 표준 편차를 3으로 늘리면 더 커지죠. 밴드가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99%입니다, 거의. 그러면 다들 그럼 볼린저 밴드 안에서 뭐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 주가는 절대 상승할 일도 없고 빠질 일도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말 그대로 진짜 신박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보도록 하죠. 긴 시간 아니니까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이게 표준 편차 2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세팅으로 한다 그러면 이 22평선과 이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표준 편차 2 아래 2로 묶여 있습니다. 엮여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예, 움직일 확률이 95.4%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10번 중에 9번, 100번 중에 95개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떼돈을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가만히 절대 수치로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 주가는 항상 이 박스권 안에 있겠죠. 여기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95.4%라는 거 명목상으로 95.4%지 실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60에서 70% 정도 확률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장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죠. 본장에서는 가능하면 볼린저 밴드를 쓰지 않으시는 게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이나 RSI를 쓰는데 RSI는 좀 무거우니까 스토캐스틱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과열이 해소될 때 이쯤에서 매도를 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빨간색 분홍색만 보이면 다 매도를 칩니다. 지금은 잘 먹히는데요.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죠. 여기서부터 과매수가 해소가 안 되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수익 내봤자 한 번 물려가지고 다 털리는 그런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그대로 해요.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서 매도 쳐야지.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 받아야지. 또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 쳐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살려주니까 되는구나. 여기서 물린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ADX를 함께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DX 좀 뭐랄까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쓰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ADX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릴 게 볼린저 밴드하고 MACD하고 같이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생뚱맞죠? 이제껏 여러분들은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만 조합을 모멘텀 지표 RSI 아니면 CCI를 썼으니까 그런 모멘텀 지표들만 썼었는데 갑자기 MACD를 쓰라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항상 말씀드립니다. MACD 방법,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방법 세 가지죠. 처음이 뭐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사용하는 거고 이게 가장 초보 시에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죠?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죠? 영선, 기준선을 통과할 때 정배열, 역배열 구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배열, 역배열 구간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배열 구간이 구름대가 바뀌는 구간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우리 이제껏 밴드 상단 매도, 하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영선을 넘어가서 빨간 벨 보이시죠? 시그널선, 이든 MACD 선이든 이 기준선, 영선입니다. 영선. 이게 62평선이라고 그랬죠? 이 영선을 넘어오면 한마디로 정배열 구간에 있으면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뚫고 내려갔다. 그럼 뭐죠? 역배열. 역배열일 때는 매도치라고 배우셨죠? 역배열일 때는 올라올 때마다 중심선이나 상단,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받는 겁니다. 한 방향. 한마디로 정배열 구간에서는 매수만,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도만, 다시 정배열 구간에서는 매수만,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도만 치는 겁니다. 이평선 없이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받은 게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죠. 한 번씩 터지는 겁니다. 만약에 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다가 ADX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이게 지금 터질 건지 아마도 추세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알 수가 있죠. MACD는 추세를 알 수는 있지만
추세 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추세의 강도는 ADX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이 스토캐스틱도 알려줄 수 없고요. 뭐 어떤 분들은 볼륨,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평선 간의 간격이지. 이평선이 벌어지면 뭐랄까 그 추세가 좀 강해지고 있고 이 오므라들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후행성이죠. 다 만들어 놓은 궤적이니까 실시간 동영상을 쓰시려고 그러면 MACD하고 ADX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지금 이게 안정적입니다. 지금 회색 동그라미는 우리가 그 손질이 난 거고 색깔이 있는 거는 다 들어간 겁니다. 가면 보시면 매매의 수도 반으로 줄고 성공 확률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픽셀이 났죠. 나머지는 다 성공한 겁니다. 네, 여기서는 수시로 픽셀이 납니다. 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는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거죠. 예,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딱 한 번, 여기서는 역배 구간이죠. 역배 구간에서는 중심선이나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치면 됩니다. 그 어디서 매도를 쳐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ADX를 달아놓으면 충분히 더 중심에서 받을 건지 상단에서 받을 건지 매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이 구간에서는 매도만, 이 구간에서는 매도만, 여기죠? 또 이 구간에서는 매수만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부터 매수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더 간단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훨씬 간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부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더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한번 띄워놓고 보세요. 스토캐스틱하고 MACD하고 띄워놓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스토캐스틱이 더 익숙하시겠지만 나는 한 번씩 물릴 때마다 참사가 난다. 그러면 MACD를 함께 떼놓고 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뭐냐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부터 똑같이 양운이 나오는 거죠.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 기준선이나 밴드 하단에서 똑같이 매수를 받는 이 얘기도 얼마 전에 해선시대 나와서 해드렸습니다. 스토캐스틱보다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자리가 양운이면 매수 위주로 받으시고 이 앞자리가 음운이면 매도 위주로 받으셔라. 그 받는 건 뭐 일목 기준선이든 아니면 밴드 상하단이든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ACD를 쓰시는 거나 일목균형표를 쓰는 거나 매 한 가지인데 난 일목균형표를 복잡하다. 그러면 MACD를 써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하고 MACD 조합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과거부터 매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짬뽕을 시켜봤는데요. 그중에서 스토캐스틱을 썼을 때는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망해본 경험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MACD나 일목균형표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는 그나마 매매 타점은 좀 작게 나올지 몰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더라고요. 매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허생방은 메인이 일목균형표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볼린저 밴드를 얹힌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얹혀놓고 일목균형표를 설명드리고 MACD를 설명드렸지만 우리 방은 허생방 공부방은 일목균형표가 메인이고 볼린저 밴드를 추가적으로 얹히는 방입니다. 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홍콩장과 황생장과 나스닥장 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거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만 살펴보기보다 여기에 보조 지표를 더 추가한다면 매매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매매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일 텐데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공부방 들어오시고 더 자세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경계감 속 중요 지표나 이슈가 없기 때문에 큰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셨는데요. 눌릴 때마다 단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데 960틱 기준 152평선 또는 음운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일봉상 횡보 중이고 앞구름인 양운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니 960티 기준 152평선이나 기준선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는 오늘의 고점 부근인 68.95달러에서 진입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3,400달러 부근, 하단은 양운 아랫부분으로 잡고 매매해야 하는 박스권 장세인데 960틱 상에서 캔들이 기준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기준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